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오늘 증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악재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선물 옵션에서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장이 안 좋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4% 하락으로 매우 끔찍, 그리고 코스닥은 3.4% 하락으로 이게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합쳐서 25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감지수도 매우 나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차트는 그냥 또다시 번지점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느덧 2169,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2150일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2150도 위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2000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매도는 나빴습니다. 개인만 3000억 매수, 외국인 1400억 매도, 기관 1700억 매도, 연기금 지속적으로 크게 매도합니다. 800억 매도 중.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살까 봤더니 LG엔솔, 삼성전자 우, SKC, SM, SK텔레콤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소량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포인트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빠졌나? 일단 미국 국채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증시가 안 좋겠죠. 게다가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생산량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출시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안 팔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애플이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 이러한 생산량 확대를 접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세상같이 버티던 애플마저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 미국장이 빠지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같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노르트 스트림 2에서 가스 누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에너지 위기가 또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유로화 가격이 또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에 있는 달러는 또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환율은 또다시 14.5원이나 급등해서 1441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이 결과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오늘 크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결국 오늘은 이러한 복합적인 악재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니케이 1.5% 하락, 상해 1.1% 하락, 항생 2.6%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 오늘 또 빠지고 있습니다. 0.8% 하락 중.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 이틀 전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오늘 또 장 막판에 크게 매수해서 5천억까지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장중에는 3천억 매도했지만 마지막에는 크게 되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콜옵션은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은 크게 매도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락이 꽤나 많이 나왔죠. 한 달 사이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물 옵션 최근 3개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인데, 자, 9월달 들어서 크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간 다시 선물을 매수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흐름을 조금 앞서서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앞으로 증시도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서 9월달이 올 때 그때 콜옵션을 외국인이 조금 매도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콜옵션을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도 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은 없을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증시를 당연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약한 확률 정도는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근거가 앞으로 증시가 반등하는 그러한 신호 중 하나였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레버리지, LG노텍, 코스닥 레버리지,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 기아, 카카오, 현대차, LG엔솔,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KTNG,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직스, 삼성전기, 현대로템, SK바사, 타차전, 레버리지, KB금융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SM, SK텔레콤, LIG넥스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RP바이오가 상장합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테슬라 AI데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WCP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죠.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도시가스, 금리 인상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식량안보회의 주재 예정. 참고로 백악관 차원에서 식량안보회의 나서는 것은 1969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닉슨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송홀딩스 8% 상승, 샘표 식품 2% 상승, 그리고 샘표는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샘표는 1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에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노르트스트림 가스 사고 소식에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성에너지 3% 상승, GSE 3% 상승, 금리 인상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7% 상승, 푸른저축은행 20% 상승, 고려신용정보는 4.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뉴스 봤죠. 아이폰 14 생산 확대를 철회한다, 이러한 소식에 LG노텍 10% 급락, 하이비전 시스템 13% 하락, BH 6.7% 하락, 더구전자 7.6% 하락으로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가 나빴습니다. 가상화폐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너리스크 관련 뉴스가 오늘 떴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바이오젠 29% 하락, 버키스튜디오 8% 하락, 비덴트 8% 하락, 초록뱀 미디어 2.9% 하락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둘 다 조금 많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롯데케미칼 7.8% 하락, 일진 머티리얼즈 8.6% 하락. 그러나 그러면 일진홀딩스는 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정화금 20% 상승, 그 다음에 현대약품 3.4% 상승. 참고로 이 두 친구랑 핵무기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핵전쟁 시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의약품은 바로 요오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오드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이런 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베그젤마 미국 FDA 판매 허가 획득 공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상승, 셀트리온 0.6% 상승.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와중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오노기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일동홀딩스 14% 상승, 일동제약 10% 상승. 그리고 유틸렉스 상한가 도착합니다. 에피엔티셀 FDA 희귀의약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넥신 6% 상승합니다. 최대 주주가 제넥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러한 소식에 상승했으며, 코리아 SA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달청 탄산 리튬 대여 승인을 받은 리튬 플러스 관련주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그런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4% 상승합니다. 5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에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ARM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넥스트칩 오늘 10%나 급락합니다. 3개월 의무보유 해제가 다가오면서 오버행 우려가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업 공모가가 1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250원인 거 보니까 의무보유 해제 이러한 악재도 있겠지만 오늘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급락한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물 옵션을 봤다시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는 10월, 그때부터는 빨간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 빠이요.